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이 재룡전기라는 기업 리뷰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변압기 이 한 제품만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죠. 그래서 이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 여러 가지 알아보았었는데,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재룡전기의 지분 구조 그리고 협력사가 IPO를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전화를 걸어서 직접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린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사실 이 재룡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재룡전기에 대해서 이것이 좀 궁금하다라고 댓글 적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그리고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제가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재룡전기가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, 아마도 이 미국 변압기 수출로 인해서 2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대박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. 그렇다면 이 주가 형성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이러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. 근데 사실 이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는 있다 보니까 그 부분 한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. 그럼 재룡전기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 이 변압기 비중이 100% 정도 차지하고 있죠. 현재 그래서 이 변압기를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액이 좀 더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러면은 이 재룡전기가 왜 이 미국에 변압기를 수출하는지 이유도 좀 함께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, 변압기 부족에 지연이 된다고 한답니다. 좀 기사 좀 잠깐 읽어보자라고 한다면, 현재 미국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전력망 연결과 이 변압기 부족으로 지연이 되면서 청정에너지 전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 신재생 프로젝트가 뭐냐라고 한다면, 이 재생에너지로 여러 각 주를 연결해야 하겠다라는 스탠스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라고 한다면, 이 내용의 이 개혁안이 좀 발표가 되었었는데, 이 미국의 FERC에서 이 전력 개혁안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 주마다 이 전력 회사들은 향후 20년간 전력망 구축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, 지역 간 전력 라인 구축, 그리고 전기차 및 데이터 센터, 인공지능 등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을 시키겠다. 결국엔 태양광,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원천적으로 연결을 하겠다. 이러한 것들이 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, 이러한 전력망 구축에는 이 변압기가 꼭 필수적인 존재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. 왜냐라고 해본다면,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원자력이든 뭐 수력이든 이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인데요. 여기 보시면은 뭐 제 영상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익숙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. 아무튼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가 변전소를 거치고, 그리고 송전탑을 거치고, 그리고 도심 근처에 있는 변전소 다시 한번 거치면서 이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요. 우리나라로 치자라고 한다면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이 전력 같은 경우 11kV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변전소를 거치면서 765kV까지 승합을 시키고요. 그리고 먼 거리로 보내면서 345kV나 이 154kV로 강압을 시켜요. 그리고 다시 이 도심 근처에 있는 변전소에서 22.9kV로 강압을 시켜주고 나서야 이 도심 근처에 있는 우리 전신주 있잖아요. 이 전신주에 달려있는 이 주상 변압기로 220V로 만들어주는 것이죠. 사실 변압기 같은 경우 이 전력의 강압과 승합을 거치게 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한 형편이다 보니까 이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상당한 양의 이 변압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IR 담당자와 통화를 진행해 본 결과, 지속적으로 미국에 현재 수주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었고, 그러한 만큼 2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. 그럼 오늘은 이 차트와 이 수급적인 측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재룡전기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 약 한 3% 정도 지금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,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. 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 10일 이평선이 올라오는 추세이니까 이 10일 이평선이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, 만약에 1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0일 이평선과 그리고 60일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도 지속적으로 현재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, 만약에 이 부근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상 이 6월 28일에 이 신고가를 한번 찍은 적이 있었잖아요. 제가 계속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 신고가 부근에는 이 매수의 심리보다 매도의 심리가 더 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. 아무튼 이 오늘의 흐름, 결국 그 아래 꼬리를 만들어 주면서 지지를 해 줄 것인지 그것이 관건으로 보이고 있고요. 수급적인 측면 오늘 좀 잠깐 살펴보자라고 한다면, 재룡전기 아침에 JP모건 서울 창구에서 9시 40분에 9,200주 정도 매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KB증권 창구에서 15,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.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창구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3월 4일로 기간을 설정을 했는데, 이 3월 4일 이후로 지속적으로 급상승을 했던 날이기 때문에 제가 3월 4일로 기간을 설정을 했고요. 일단 UBS 증권 창구가 이 3월 4일 이후로 거래원 순위 1순위죠. 지금 현재 63만 주 정도 순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골드만삭스 37만 주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맥쿼리 증권도 36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, 이 멜리리치 증권 22만 주, 이 JP모건 서울 19만 주, 오늘 9천 주 가량 매도가 나왔으니까 지금 19만 주, 어제까지 20만 주가 매수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CLS A 증권 11만 주, CT그룹 6만 6천 주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. HSBC 5만 4천 주. 지금 순매수 거래원 순위 1위부터 9순위 전부가 이 외국계 증권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여기 8위 말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계 증권 창구가 이 순매수 거래원 순위를 거의 대다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, 만약에 이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재룡전기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,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.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,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, 재룡전기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진짜 정말 궁금하다라고 해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